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회복 탄력성,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힘든 일을 겪거나 역경을 겪을 때 그것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책은 단지 그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종합서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문서적, 심리서적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연 으뜸이 아닐까. 시간이 되시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의 조건.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가 늘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습관적으로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행복이 어떤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벌거나 권력, 지위,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거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조건을 숭배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감이죠.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냥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노예의 삶, 평생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면적 결단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갖잖아요. 불안감,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데 이 두려움의 근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복의 조건을 얻지 못할까봐 내가 평생 살면서 돈, 권력, 지위, 외모 그 중에서 개인마다 또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획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돈을 획득했다거나 어느 정도의 지위를 획득했는데 그런 조건을 잃어버릴까봐 그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이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나의 그 내면적 결단에 의한 것임을 이제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삶의 조건이든 간에 늘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관점, 의미 부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인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상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전에 우리 다뤘던 그 세네카의 그 루실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그 글이 떠올랐어요. 세네카가 제자한테 하는 거죠. 루실리우스야, 지프로 된 데서 잠자고 딱딱한 빵 같은 거 먹고 남루한 옷 걸치면서 그냥 살아보라는 거야. 살아보면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행운의 여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져도 결국에 지프로 된 데서 자고 딱딱한 빵 먹고 살아봤으니까 그것도 살아갈 만하네. 그런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연구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연구인데, 결국 어려운 환경, 지독한 가난이라든가 부모의 부재, 또 가정 폭력, 주변의 이웃들의 폭력, 우범지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환경이 비교적 좋은 상태라면 또 아이들이 또 제대로 자라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구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환경이 어려우니까 잘 못 자라고 이런 평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가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는구나. 근데 이 연구자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아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잘 자라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시할 만한 비율이 아니라 유의미한 그런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런 아이들만을 따로 연구를 했더니 자, 결론이 뭐냐면 어려운 환경임에도 잘 자라난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주변에는 자, 그 아이를 늘 지켜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촌 이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할 때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주지 못한 거, 물론 그런 것도 아쉬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거, 지켜보고 집중하고 관심과 신뢰를 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단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거대한 감옥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분석, 비평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 출산율이 뭐 세계 최저고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참담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결국에 학교라는 과목,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또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게 아니죠. 대학 자체가 또 과목이 됩니다. 졸업해서 취직해야지. 그래서 취직하면 이제는 끝인가? 직장 생활이 또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세지상주의, 뭐 경쟁지상주의,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어떤 행복, 그 조건을 외적 조건에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타이틀, 돈과 권력, 지위, 뭐 이런 것들, 외모, 평생이 감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행복을 고통이 뭡니까? 공부, 일, 이런 게 고통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 일과 공부가 없는 상태,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를 이제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돈을 빨리 벌어서 한 방 빵 터트려서 뭐 일을 안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 일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죠. 사실 일이라는 조건, 일을 즐기는 게 굉장한 행복인 것인데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또 그 안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자, 아까 내면적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내면적 결단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어떤 조건의 삶이라도 내가 긍정할 수 있는, 역경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실 이 책에는 회복 탄력성의 구체적인 그런 인물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이상목 교수라든가 전신불구가 됐잖아요. 근데 입으로 부는 마우스, 그걸 가지고 뭐 아직도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나는 하나를 잃었지만 10개를 얻었다, 더욱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여러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그러한 어떠한 조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면적 결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본성, 나만의 고유한 그런 뭐 덕성이라고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강점,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런 것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셀리그만 교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그런 설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강점 사례는 학습 욕구, 통찰력, 신미한 열정,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런 강점을 어떻게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렇게 또 정리해 놓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여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장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닐까. 감사의 힘. 감사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책에서 다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삶이 아주 나아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놨죠. 감사하는 마음일 때 편안한 휴식이나 수면 상태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심장 박동수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수가 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 심장 박동의 변화, 혈압의 변화, 이런 리듬이 비슷하게 주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건데,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명상하면서 집중해서 몰입했을 때, 자아를 막 잃어버렸을 때 발견되는 그런 알파파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발생이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뭐 감사 노트를 쓰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예전에 최강의 인생에서 저녁에 가족끼리 리추얼을 할 수도 있겠죠.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3가지 감사하기. 중요한 건 좋았던 일, 뭐 받은 일, 이런 것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실패라든가 실수, 이런 것에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에도 감사를 하게 되면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회복 탄력성에도 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운동의 힘인데, 뭐 운동도 우리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운동, 가정일, 이런 것도 크게 워크의 범주 안으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시간을 못 내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특히 어린 시절에 얼마나 중요해요. 자신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죠. 자녀의 어떤 정서적 함양, 무의식 속에 어떤 인생에 대한 뭐 경향성,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같이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운동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내겠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운동이 일의 하나고, 그 일 중에서도 가장 1번에 속하는 그런 일이다. 그 안에서 분배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야. 운동은 이런 신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뇌과학, 이런 연구 사례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운동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3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유산소, 뭐 조깅이라든가 등산, 또 하나는 근력, 뭐 근육 운동이 되겠죠. 장력은 뭐냐면 요가라든가 뭐 스트레칭, 뭐 그런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가지를 골고루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